두 번째 테마는요. 네, 성남FC 의혹 수사, 검찰의 의심과 판단, 이 주제입니다. 지난 4회 때도 이제 이거를 좀 짚어봤는데, 저희 제작팀이 이제 판단한 거로는 이것이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그 성남 일화를 이제 해체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해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이거를 도입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다. 이 보도가 일부 신문에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성남 1화 네. 명문구단에 썼죠. 네. 그 유명한 박종환 감독이 네. K리그 3연패를 할 정도로 신태용, 고정훈 아주 유명한 선수. 네, 적토마, 고종훈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승을 했겠죠.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저께인가요? 꼴등을 해서 이제 강등됐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될 사안인데 네. 지금 어차피 뭐 검찰이 이와 관련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또 수사팀도 보강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보도 내용들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팩트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성남시와 민원이 필요한 성남시의 그 행정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 네. 6군데죠. 예를 들면 두산건설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차병원 뭐 농협 알파돈스 같은 거죠. 예. 6개. 뭐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짓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또 용적률을 높여서 이 회사의 수익을 왕창 올려야 되는데 이 시의 그 허가와 시의 승인이 필요한 아니면 뭐 시의 금고를 맡고 있는데 시 금고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농협 뭐 이런 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 후원금, 광고비 네. 뭐 이런 것들을 한 150억, 160억 이렇게 이제 내면서 이 문제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측의 얘기는 뭐 이런 거죠. 자, 이 죽어가는 성남 시민구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했고 그 운영자금을 모아서 이 구단을 살리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한 일 아니냐. 그리고 대가성은 입증된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 속도를 보면 두산건설이 한 부지를 병원 부지를 업무 뭐 시설 부지 이런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뭐 엄청나게 늘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뭐 얼마를 정확하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뭐 1,000억 이상 벌었다 하는 게 이제 뭐 일부 보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또 신축 사옥을 이제 제2 신축 사옥을 짓게 되죠. 근데 네이버가 이게 참 네이버가 39억 원을 광고비로 이제 냈는데 그냥 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속칭 3쿠션을 쳐서 냈죠. 그게 이제 엊그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집중 도마위에 올른 이제 사안인데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피탄감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2012년인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죠. 근데 이 업체에 네이버가 40억을 줍니다. 후원하는 거죠. 그 중에 39억을 성남FC에 광고비로다가 준 거거든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뭐 바로 주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네.
그리고 뭐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고, 뭐 수원시 금고라든지 성남시 금고라든지 이런 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은행 간에 거의 혈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시죠. 그렇죠. 예. 엄청난 돈이 늘 잠겨 있는 거니까. 이런 사항들에서 그 지금 검찰이 수사팀을 뭐 두 명 포함해서 8명으로 팀을 확대하고 아주 깊은 심도 있는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표출되는 거 보면 뭐 업체 관계자들이 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성남시의 뭐 관계자가 또 이거 비슷한 것들을 진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두산건설과 관련돼서 두산건설, 그다음 성남시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거기 공소장에 공모자로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게 이제 가장 공소장 뭐 전체를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공모, 이재명 이 당시에 성남시장하고 정진상 지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죠. 그분이 그 당시엔 정책비서관인데, 이분이 공모를 해서 뭐 이렇게 된 거라는 식의 공소장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검찰이 이 분야, 공모라는 분야를 입증하지 않으면 이 기소된 사람들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 더 노력해서 아마 뭐 입증 관계를 증명하라 될 것이고, 또 그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는 성남 시민의 구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성을 바란 것도 아니다, 대가성 입증된 게 있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리 공방에서 이제 빚어질 텐데, 법리 싸움에서 이것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신환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참고로 그 기소된 두 사람은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쪽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성남FC 구단의 정당한 광고 영업 행위였다. 그걸 갖고 무슨 사후에 벌어진 특혜를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13년 그 일화가 이제 그 통일교 재단에서 손을 이제 떼면서 를 이제 시민구단으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자, 시민구단으로 이제 성남시가 인수를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 한 15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요. 70억은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한 50억 정도는 뭐 기업이 많으니까, 성남에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기업 후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충당하고, 또 시민들도 이 열화와 같은 또 성남 일화에 또 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제 공모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수를 했는데 막상 기업들한테 이렇게 가서 좀 후원도 부탁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공모주 매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획만큼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그 FC 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구단이니까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서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을 접촉했다고 또 얘기도 드리고, 뭐 공개적으로 한 거겠죠. 근데 목표 달성을 못했고, 심지어 그 신도가 100명 이상인 교회까지 찾아가서, 네네, 그 목회가 끝나고 나면 직접 뭐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결국 후원금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니까 시장이나 또 시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구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후원금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혹시 기업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뭐 법적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후원금을 받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아이디어가 누군가로부터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이 열심히 뛰었다. 또는 그 밑에 저 공무원들이나 또 뭐 정진상 정책보좌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뛰었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기 재산권 또는 자기 기업의 그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성남시 허가권,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에 우리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문의하고 요청하는 거는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약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뭐 그게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 반대쪽에서 지금 뭐 기소 공모로 이제 그 공소장에 올라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정진상 그 정책조정실장 쪽에서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광고비를 광고비 포장을 쓴 후원금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주장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검찰이 밝혀야 하거든요. 그거 이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겁니다. 뭐 이제 새로운 진술도 이제 나오고 성남시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제 진술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증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뭐 법리 공방이 그렇게 뇌물죄 성립을 증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국장님, 저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기업군이 이제 본사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기려면은 규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영업행위라고 하는데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유치하면서 10%인가요? 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이런 거죠.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을 시에서 옛날에 두산건설의 이제 용도를 변경하면서 한 15%를 요구했다고 그러죠. 이 기부채납은 공공기관이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성남 FC 구단은 영리법인입니다. 그렇죠. 네. 영리법인이에요. 공공법인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10%는 그래서 저쪽에서 15%는 뭐 기부채납 할 수 없다. 그래서 10% 받고 뭐 50억은 이제 후원금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이 논의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논의됐겠죠. 이 문제가, 그리고 이 본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수도권에서 나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이제 본사라는 것도 이제 대기업 본사가 이제 입지가 안 되는 건데, 아마 당시에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은 가능하죠.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그리고 신설이 안 되는 겁니다. 신설. 네. 여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이런 이유는 우선은 성남 분당 경찰서가 3년 넘게 이걸 일단 조사했지 않습니까? 남부경찰청이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 분당 경찰서 분당 먼저 했죠. 경찰서, 분당 경찰.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을 그렇죠.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리니까 이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참 거기 성남지청장을 지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광주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부장검사로 간 박은정 부장검사. 유명한 분이죠. 예, 이제 그분이 요새 이제 그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이분이 몸을 던져서 이걸 막았다. 하는 걸 근거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분이 그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다 고소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날 불러라. 그럼 내가 그때 있었던 일을 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 말 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래서 2라운드를 이제 예고하고 있고 그 밑에서 차장검사를 한 그러니까 지청장이 있고 차장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장검사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박하영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사표내고 지금 율촌에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분이 뭐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자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반려됐다. 뭉갰다. 그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같은 데 이렇게 흘러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이 검찰 내부망에다가 사표를 내면서 항의성 글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한쪽에서도 나왔죠. 그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또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권하고도 상당히 연계된 이런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총력전을 피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핵심은 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거 해주면 이거 줄게. 아니면 이거 주면 이거 해줄게. 이 대가성을 어느 쪽에서 집증할 수 있느냐. 이 증거 수집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 시작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다. 어느까지 밝혀낼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성남 FC 의혹 수사, 검찰의 의심과 판단,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